안녕하세요. 나이가 되면서 변비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 특히 저희 청취자분들 중에도 50대, 60대, 또 70대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. 매일 습관처럼 마시는 커피가 있잖아요.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? 아니면 오히려 좀 방해가 될까? 궁금하셨다면 오늘 저희 이야기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커피와 변비의 관계, 이게 생각보다 간단하지가 않더라고요.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오늘 다학제 보건저널이라는 곳에 실린 흥미로운 연구 결과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. 이게 미국 국립보건영양조사, 그 NHNAS 데이터라고 하죠. 이걸 이용해서 12,000명이 넘는 성인의 카페인 섭취량, 배변 습관을 분석한 연구입니다. 꽤 규모가 크죠? 네, 맞습니다. 아주 대규모 연구였어요. 카페인 섭취와 장 건강 사이의 관계를 본 거죠. 자,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마시는 커피나 차, 에너지 드링크 같은 데 들어있는 카페인이 변비랑 대체 어떤 관계인지, 특히 60세 이상이신 분들께는 이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좀 명확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. 흔히들 커피 한 잔 마시면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,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. 장 운동을 돕는다고요. 근데 연구 결과를 보니까 이게 꼭 그렇지만은 않던데요. 일반 성인들은 어땠나요? 네, 그 점이 아주 흥미로운 부분입니다. 일반적으로는요, 카페인 섭취량과 만성 변비 위험 사이에 이른바 U자형 관계가 나타났어요. U자형이요? 그게 어떤 의미죠? 쉽게 말해서 적당히 마시면 도움이 되는데 어느 정도 이상을 넘어가면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구체적인 수치를 보면 하루에 카페인을 약 204mg 정도까지 섭취할 때는요, 섭취량이 늘어날수록 오히려 만성 변비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보였어요. 아, 204mg이요? 그게 대략 어느 정도 양인가요? 커피로 치면? 네, 보통 우리가 마시는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하면 한 2잔 정도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 정도까지는 카페인 섭취량이 100mg 늘어날 때마다 변비 위험이 한 18%에서 20% 정도씩 감소하는 걸로 나타났습니다. 오, 꽤 많이 감소하네요. 그럼 커피 한두 잔 정도는 오히려 변비에 긍정적일 수 있다? 이런 거군요. 네, 그런 경향성이 보인 거죠. 그런데 그 204mg이라는 기준점을 넘어가면 어떻게 되나요? 여기서부터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. 맞습니다. 딱 그 지점을 넘어서면서부터는 관계가 반대로 나타났어요. 그 이상부터는 카페인을 추가로 100mg 더 섭취할 때마다 변비 위험이 오히려 약 6%씩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. 아, 증가한다고요? 왜 그런 걸까요? 아무래도 그 카페인의 이뇨작용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. 카페인을 많이 섭취하면 소변량이 늘어나서 몸에서 수분이 부족해지기 쉽거든요. 탈수 상태가 되면 변이 딱딱해지고 장 운동도 둔해질 수 있으니까요. 그래서 변비가 생기거나 더 심해질 수 있는 거죠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일반 성인에게는 정말 과유불급, 뭐든 지나치면 안 좋다는 말이 딱 맞는 거네요. 그런데 여기서 정말 주목해야 할 부분이 바로 60세 이상인 분들에 대한 결과죠. 이건 좀 달랐다고요. 이게 저희 청취자분들께는 정말 중요한 정보일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그게 이 연구의 핵심적인 발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. 60세 이상 성인 그룹만 따로 떼서 분석을 해봤더니 완전히 다른 양상이 나타났어요. 완전히 다르게요. 어떻게요? 이 연령대에서는요, 놀랍게도 카페인 섭취량이 많을수록 만성변비 위험이 계속해서 낮아지는 관련성을 보였습니다. 아, 계속 낮아진다고요? 아까 말한 U자형 곡선이 아니라? 네, 그렇습니다. 앞서 말씀드린 그 U자형 패턴이 이 그룹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. 오히려 카페인 섭취량이 100mg 증가할 때마다 변비 위험이 약 14%씩 꾸준히 감소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. 와, 이건 정말 예상 밖인데요. 상당히 흥미롭습니다. 그럼 60세, 70세 이렇게 연세가 있으시면서 변비 때문에 좀 힘드신 분들은 어쩌면 커피를 즐겨 마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, 이런 신호로 볼 수도 있는 건가요? 젊은 사람들이랑은 다르다는 거니까요. 네, 연구 결과만 놓고 보면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. 고령층에서는 적절한 카페인 섭취가 만성변비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거죠. 하지만 여기서 꼭 강조하고 싶은 점은 이게 원인과 결과를 딱 증명하는 인과관계는 아니라는 겁니다. 어디까지나 통계적인 관련성이 관찰되었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셔야 해요. 아, 네. 그건 중요하죠. 관련성이 있다는 거지 카페인이 직접 변비를 치료한다, 이건 아니라는 말씀이시군요. 맞습니다. 그리고 이 연구는 커피만 본 게 아니라 차나 탄산음료, 에너지 드링크 등 카페인까지 모두 포함해서 분석한 결과고요. 또 한 가지 염증성 장질환, 그러니까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
특정 질환과는 유의미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네, 중요한 지적 감사합니다. 이게 연관성일 뿐 인과관계는 아니다.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를 우리 청취자분들이 받아들이실 때 좀 주의해야 할 점 같은 건 없을까요? 특히 이제 건강을 더 세심하게 챙기셔야 하는 연령대시니까요. 물론 있습니다. 가장 중요한 건 이게 특정 시점의 데이터만 분석한 단면 연구라는 점이에요. 그래서 카페인 섭취가 먼저인지 변비 상태가 먼저인지 그 선후 관계를 명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. 또 카페인 섭취량이나 배변 습관 같은 정보는 참여자들이 직접 설문지에 응답한 내용이라서요. 아무래도 기억에 의존하다 보니 약간의 부정확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하고요. 아, 스스로 보고하는 방식에 한계가 있겠군요. 네, 그래서 연구진들도 결과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 하고 결국에는 개인의 건강 상태나 배변 습관에 맞춰서 카페인 섭취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. 특히 카페인을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면 변비 문제 외에도 다른 건강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. 예를 들면 심장이 두근거린다거나 잠을 잘 못 잔다거나 하는 문제들이요. 그런 위험도 당연히 고려해야 합니다. 그렇군요. 정리를 좀 해보자면 카페인과 변비의 관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특히 연령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일 수 있다. 일반 성인의 경우에는 적당량, 그러니까 커피 한두 잔 정도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고 반면에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카페인 섭취량이 많을수록 변비 위험이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.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관련성일 뿐이고 과다 섭취는 다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. 결국 개인차가 크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. 네, 정확합니다. 그래서 여기서 청취자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나의 평소 카페인 섭취 습관은 어느 정도이고 그게 내 소화나 배변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 것 같은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거죠. 만약 변비가 계속 문제가 된다면 오늘 저희가 나눈 이런 연구 결과를 참고하시되 본인의 몸 상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필요하다면 꼭 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. 네, 맞습니다.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연구는 카페인이라는 성분 하나에 초점을 맞췄잖아요. 그런데 사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안에는 카페인 말고도 정말 수백 가지의 다른 성분들이 들어있지 않습니까? 혹시 커피 속에 있는 그 다른 복합적인 성분들이 고령층의 장 건강에 카페인과는 또 다른 방식으로 뭔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닐까?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? 앞으로 좀 더 연구해 볼 만한 흥미로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.